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우우우우우우!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ሁ입니다. 아직도 익숙지가 않네요. 아직 익숙지 본인도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헷갈립니다 가끔. 예. 자, 오늘 네. 그 인터넷 교육 모바일 교육 업체 예. 모바일이라고 인터넷 교육 업체 네. 그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용감한 컴퍼니. 회사 이름이 용감한 컴퍼니입니다. 용감한 네. 컴퍼니의 양승윤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양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네. 회사는 버티컬 이커머스, 버티컬 인강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인강, 있는 인터넷 브랜드를 강의. 만들고 있는 이커머스 아니고요. 인강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용감한 컴퍼니라고 합니다. 대표 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 예. 대체 버티컬 인강 버티컬 브랜드, 인강이 뭐예요? 예, 버티컬 브랜드 인강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메가스터디가 이제 인강 쪽에서 가장 큰 이제 회사잖아요. 예, 입시 쪽으로. 입시 쪽으로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성인 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전체 입시 과목을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제 사이트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원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시원스쿨 같은 경우 영어 회화 강의 하나를 가지고 이시원이라는 대표 강사 한 분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시원스쿨 같은 사이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퍼블리시 전문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네. 자, 그렇다면 네네. 대체 어떤 분야로 하고 계신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네. 시작은 그러니까 시작은 뭐로부터? 예, 시작은 이제 성인 대상으로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공무원 준비 이제 일단 처음엔 공무원 준비생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성인 타겟을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공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공무원 쪽에서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무원 쪽으로 좁히면서 이제 저희가 좀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서 그쪽에 특화된 서비스로 진화를 시켜 나갔었고 네. 두 번째 만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버티컬로 해가지고 그거는 초등학생부터 이제 성인까지 다 다루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네네. 기반이 되는 게 네네네. 웹 베이스로 하는 웹, 거예요? 웹? 예, 웹에서 위주 구매도 하고 강의. 있는데 네. 이제 모바일로 보는 학생들이 많고요. 네. 모바일로 최근에는 구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네네. 웹사이트를 계속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네,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그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네네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네네.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보통은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네. 이제 뭐 병원으로 좀 따지면은 네. 병원을 처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본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네네.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큰 대형 병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과나 피부과, 어떤 성형외과 이런 사실은 빨리 돈이 되는 네. 그 분야로 좁혀가지고 그 분야를 먼저 오픈을 시키고 네. 그걸 하나씩 늘려 나간다라는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예. 자,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 한 분야마다 네네. 사실 보통의 대부분의 그 지금 성공한 사이트들은 네네. 스타 강사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스타 강사를 모셔오거나 네네네. 아니면 스타 강사를 저희는 약간 스타 강사를 키우는 모델이라고 육성하는 말씀하셨는데 모델입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제 보면서 제가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꽤 오래 있었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이쪽 업계라는 건 엔터테인먼트 업계 아닙니다. 인강 업계에서 인강업계에서 인강 업계에서는 이제 2002년도부터 이투스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이투스부터 시작을 하셨고 예. 이투스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어떤 SI 업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네. 이제 그때 막 이제 인터넷 강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제 기억으로 메가스터디가 연매출 200억 찍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막 와 200억 찍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지금은 뭐 2, 3천억이 넘지만은 그때 이제 보고 저희가 이제 그때 강사들을 이제 이투스에서 5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케이스였는데 그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신인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네,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네, 매니지먼트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근데 또 그런 거 하기에는 시간이 또 없고 그래서 이제 빨리 밖에서 커지는 강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이트를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육성하는 방식들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취하고 네, 있는. 아무래도 매출이 빨리 나오니까. 예, 빨리 나옵니다. 예. 결과도 빨리 나오고요. 또 근데 저희는 그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인들을 발굴해내든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강사들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메꿔줘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스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인급이 아무리 뭐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지명도가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초기에 마케팅하기나 뭐 이렇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해가셨어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2013년도 9월에 첫 네. 서비스를 오픈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중심 타겟을 입시 쪽이라기보다는 성인 쪽으로 이제 그때 이제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입시 성인 뭐 할 거 없이 두루 이제 브랜드를 이제 공략을 하다가 이제 2013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입시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좀 이미 익숙해진 스킬들이 성인 쪽 시장에서는 좀 이제 신기술인 거죠. 그쪽 시장에서는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학원 베이스로 이제 뭐 오래된 학원들이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인터넷 강의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시에서 길러졌던 저는 입시 쪽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입시 쪽에서 길러졌던 그런 스킬들을 성인 쪽에 쓰니까 그 광고 스킬이나 아니면 육성 스킬들이 빨리 적용을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빨리 매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예. 자, 의문이 드는 거는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터넷 교육 시장이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성숙된 시장으로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숙된 회사들이 싸우기 때문에 뭐 네네. TV 광고라든가 네네. 이 뭐 그 광고도 굉장히 세게 네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보시는 어떻게 저희가 후발주자고 네네. 아까 말씀한 리소스도 별로 없고 네네. 저희의 정확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들을 파헤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쪽 시장이 성숙해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이제 뭐 일단 첫 번째는 성인 시장은 성숙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성인 시장은 현재 계속 커지고 있고 성인 쪽의 어떤 인강 시장은 현재 플레이어들의 그 경쟁력이 물론 최근에 생겨난 뭐 브랜드들이 많이 강하긴 한데요. 아직 전체적으로는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략하는 게 첫 번째 저희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타 강사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강의력 하나만을 이제 보고 저 사람이 스타 강사가 됐다라고 많이 이제 약간 착각을 하시는데요. 스타 강사가 사실은 강사 연구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보통의 이제 백업 조직들이 백업 조직들이 엄청나게 탄탄하고 네. 그게 진입장벽입니다. 그 조직을 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이제 강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만큼 거의 중요합니다. 뭐 저기 네네. 연예인이네요. 예, 스타 강사는 맞습니다. 이미 예, 뭐. 이미 다 매니지먼트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 신규 강사 강의는 잘하지만 그런 조직을 조직을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스타 강사 반열에 진입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쪽을 저희가 이제 뚫어서 저희가 대신 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근데 저희가 이제 웬만한 이제 그 스타 강사들의 연구 조직보다 저희 조직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의 또 두 번째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예, 제가 그러니까, 보충을 드리면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생자 그게 양성 선생님이 모셨어요. 네. 예, 그럼 어떤 거를 거기다가 뭐 이렇게 최근에- 가르쳐 제가 주시는- 나름 강의를 잘하거든요. 예, 이은 대표님 제가 딱 저는, 봤다. 예, 이은 대표님 스타가 되고 싶으시 창업 강의. 딱 네네네. 좋네요. 제가 스타 그 바로 밑에 급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네. 이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아, 잠깐만요. 이거 막 네. 굉장히 걸리네요. 뭐가 이거 속이 막 이렇게만 꼬이네. 보시겠습니다. 아 예. 근데 본인이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자기 것만 일단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주로 시간을 내서 자기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물론 네. 또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처음에 연습생 시절에 많이 보지만 자기 거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오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네. 첫 번째는 분석을 정확히 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 부분의 예를 들면 객관적인- 유중희 대표님 거 많이 보세요. 유 대표님 앞으로. 예. 예, 다른 예, 죄송합니다. 예, 분들이랑- 계속하세요. 제가 네. 유박사보단 잘해요. 다른 죄송합니다. 아 예. 걱정 안 합니다. 다음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객관적인 저희가 지표들을 만들어 놓고 네. 근데 그걸 정성적이잖아요, 상당히. 근데 그걸 그렇죠. 정량화 시켰습니다. 아. 정량화 시켜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저희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약하구나라는 것을 절대 모르다가 진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때 쳐다보게 되는 건데 이게 말이다 보니까 이거를 필사를 하고 문서화시키는 작업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다 필사를 하고 문서화를 시켜서 너가 이것이 약한 포인트야, 이것이 강한 포인트니까 이건 자랑을 하고 이거는 보강을 해. 이런 코멘트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완전 신입인 경우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닥터보카가 출판 사실은 책 저자셨어요. 그러니까 네. 강의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을 저희가 이제 그런 스타 강사로 지금 어느 정도는 스타 강사 반열에 올려드렸는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그분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십니다. 몇 살이셨어요? 대회빈데 예, 대충 그래도 대충
비슷하십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가능성 있네요. 저도 혹시 무슨 아예 염색 좀 하세요. 예, 가능성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송 대표님은 매니지먼트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예, 그- 세 번째 네.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예, 세 번째 전략은 마케팅이 사실 숙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마케팅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브로드하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 예, 위주로. 예, 브랜드 위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다 모두들 아는 YBM 같은 경우에는 뭐 YBM의 특정 강사를 홍보하기도 어렵고 YBM이 하고 있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토익, 토플, 뭐 GRE, 중국어. 뭐 토익 스피킹, 중국어 뭐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을 타겟을 해서 특정 과목만을 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과목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안과죠, 안과 병원이 있는 거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밀기 때문에 도리어 광고 물량은 작지만 소비자들에게 직접 타겟팅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좀더 그것이 필요한 애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검색 최적화 작업들이 저희의 주된 이제 마케팅 채널 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느 정도 2013년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나 네, 어떤 외형적으로는 작년에 트래픽이나 뭐 어떤 네, 작년에 매출은 뭐 대비긴 한데 예. 예, 20억, 대략. 20억에서 25억 사이 정도 아. 지금 매출이 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료 뭐 수강생 연 매출요? 네, 연매출. 아 예. 네, 작년에 네, 네. 그렇게 났고. 그다음에 뭐 유료 수강생 수는 거의 뭐 1년에 5,000명, 6,000명 정도 되고 있고. 근데 뭐 한 번 결제할 때 좀 이제 고액을 저희가 결제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지금 좀 고액이라면 교재- 어느 정도예요? 알프는 저희가 뭐 한 월- 연 단위로 했을 때 2, 30만 원 정도. 2~30만 원 네, 정도. 예. 구매를 하게 저 뭐 올해 네. 목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한 30억에서 40억 사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30억에서 40억. 네, 1월 2월 추이는 좋고요. 네. 대체 저희는 어떤 회사를 꿈꾸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네네. 예, 메가스타디 아닙니다. 같은 회사를 네, 꿈꾸는 아닙니다. 건가요? 어떤 네. 회사를 꿈꾸는 거예요? 좀 저가 이제 사실은 좀 용감한 컴퍼니라고 지은 것 중에 기존 교육의 어떤 좀 게임의 룰들을 좀 바꾸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좀 찾은 것은 게임 쪽 회사를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넥슨 같은 게임 시장에 넥슨이 있다면 인간계에 용감 컴퍼니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넥슨을 저희가 쳐다봤을 때 물론 넥슨을 저희가 뭐 정말 뭐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이제 게임률들을 이제 만들고 퍼블리싱을 잘하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것을 넥슨이 이제 퍼블리싱하면은 잘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잘 만들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딱 메가 브랜드 하나 아니면 메가 잉글리시 이런 메가의 엄브렐러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독립적인 브랜드들을 그 다 만들지만은 버티컬 브랜드 만들지만 그것을 뒤에서는 이제 다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에서 서로가 이제 유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실버까지 라이프타임에 맞춰진 브랜드들을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는 출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아 시장부터 성인 뭐 네. 정말 뭐 실버까지 다 출판 시장이 있는데 그 네. 출판 시장의 약간 진보된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 시장과 디지털 출판은 아닌데 인강화 시켜가지고 그 컨텐츠들을 다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 근데 시장에서 보면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돈 되는 시장들이 정해져 먼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입시, 네. 뭐 취업. 영어, 네네 맞습니다. 취업, 네. 뭐 토익, 네. 뭐 정해져 있는데 네네.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래 메인스트림에는 좀 들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네네. 메가스터디는 입시만 파가지고 입시하면 네네. 메가스터디 이미지가 딱 맞습니다. 떠오르고 네네. 뭐 영단기는 뭐 영어 토익 뭐 이런 게 딱 네네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여러 개 관리하게 되면 아 이 회사는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뭐 예를 네. 들어서 그뭐 어학 시험의 영당 이런 거는 저희의 타겟은 아니고 네, 저희는 예를 들어 토익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는 정도는 저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네, 물론 토익이 뭐 지금 YB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저희도 신규 브랜드를 만들어서 토익은 뭐 공무원 영어는 뭐 그다음에 뭐 수능 수학은 뭐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어떤 브랜드 면에서는 저희의 이름이 최소한 2, 3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예. 자, 네. 그럼 여전히 사실 이 환경의 변화에 예를 들면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메가스터디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건 네네. 그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뜨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그리고 그 과외라고 하는 게 이제
과외보다는 그뭐 EBS나 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좀 떴다고 생각이. 네,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들어왔었을 때 산업에 한번 혁신이 일어난 거고 네. 사실 오프라인에 일어나던 시장 온라인으로 땡겨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장이 보시기에 이 네네. 교육 시장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뭐 어떤 거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금연에서 사실 모바일로 가는 것도 저희 네.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바일 앱으로 가요. 그냥 모바일 웹으로 가요. 모바일 웹 다 들어갑니다. 돼, 다 들어가는데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입시생입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이 약해요. 그러면 수학을 메가스터디 들으려고 하면 메가스터디를 먼저 클릭을 하고 뭐 앱을 깔고 거기서 또 수학 과목을 클릭을 하고 거기서 또 다시 수십 명의 강사 수십 명까지 아니면 10명의 강사 중에서 자기가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3번 정도의 클릭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에 또 수학도 또 이과 수학이 강한 사람, 문과 수학이 강한 사람이 또 있고요. 근데 그래서 뭐 굉장히 머리 복잡하게 사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다 과정들을 네. 저희가 원스톱으로 줄여준 거죠. 이과 수학, 유기적 이과 수학이라는 저희 브랜드도 있는데요. 그런 브랜드를 하나를 모아줬을 때 모바일에 그 앱을 하나 깔아주면은 그 앱에서 저희의 강의들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강사와 직접 그 앱에서 수학에 관련된 취약된 부분들을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종합적으로 나는 모든 과목을 들을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나는 특정 과목만 채우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현재 대형 플랫폼들이 주고 있는 거는 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채워준 그러려면 겁니다. 네. 진짜 각 개별 브랜드가 네네. 검색 최적화도 되고 브랜드별로 뭔가 네, 엣지가 맞습니다. 각각 다 네, 있어야 되거든요. 됩니다. 예. 근데 그걸 통합해서 저기 매니지먼트 하기가 네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다 개별로 너무 쪼개져 있거든. 네네. 예.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용감한 컴퍼니 뒤에 이제 플랫폼을 좀 만들어줬을 때 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매출이 쭉 나기 시작하면은 네. 그 자원들을 저희가 타겟을 해서 크로스셀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어가 강한 과목이다. 그럼 영어에서 저희가 10,000명, 20,000명의 어떤 수험생들 모았을 때에 그 학생들에게 다른 과목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연결해주면서 그 완전히 게임 같은 네 식으로 맞습니다. 크로스셀링이 모바일 저희의 게임. 핵심적인 또 저희의 마케팅 채널입니다. 네네. 그 외에 네네.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모바일 교육에서 네네. 소셜이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강의 특징은 한 번 듣게 되면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PC 앞에서 네네. 오랜 시간 강의를 맞습니다. 듣지만 네네. 모바일 강의는 조금 그것보다는 짧은 맞습니다. 그런 걸로 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 기존의 업체에 비해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몇 예, 예. 가지만 뭐 밝힐 수 있을 만큼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싶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학원 비즈니스를 안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현재 메가스터디는 대부분의 그 알고 계신 브랜드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비즈니스 베이스로 이제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원스쿨 네. 정도 안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십 명의 강사를 이제 데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이제 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를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거기를 이제 강사들로 채워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에 많은 강사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로만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모바일이 사실은 이제 뭐 PC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제 이제 지인이 이제 내부 이제 포커 게임 이제 그 팀장인데요. PC 앞에서는 포커를 2시간 동안 하는데 모바일로는 조금씩 5분씩 계속 2시간 한다는 거죠. 하루 썸하면 똑같은데 시간이 뭐 10분씩 썸해놓으니까 2시간이긴 한데 이제 네. 패턴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저희는 모바일에 지금 최적화된 어떤 강의들을 5분짜리나 이제 쉬는 시간에 짬내서 해야 되는 강의들을 저희가 브랜드 하나에 맞춰가지고 기획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기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개별 이렇게 이런 쪼개진 네네네. 브랜드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총 브랜드는 4개고요. 아, 4개. 네, 사이트는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4개, 6개. 네네. 예. 사이트 브랜드에 엄브렐러 브랜드가 있어서요. 그럼 그 6개. 브랜드 4개가 뭐예요, 각각? 하나는 영어고요. 영어. 하나는 네, 이름을 이제-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네. 아 예. 일단 첫 번째 영어는 덩어접이라고 좀 이름이 예? 특이한데요. 덩허접. 덩어리와 허접. 덩허접. 예. 네. 예, 좀 허접한가요? 특이합니다. 네, 덩허접. 네, 너무 네. 너무 덩어리가 핵심입니다. 덩어리치에 예. 영어를 공부해라.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허접하다. 그러니까 예, 왠지 덩 덩어리와 그러니까 좀 허접으로. 약간은 영어의 네네. 그 덩 좀 센 네. 발음이 생각이 네. 나기도 하고. 그건 아닙니다. 예. 네. 덩허접. 그다음에 예, 또 그게 이제 영어의 이제 브랜드고요. 예. 닥터보카. 예, 단어인데요. 저희가 네.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제 포카몬스터 할까 닥터포카 하다가 저희 그 이제 보신 분이 아까 이제
대표님이랑 비슷한 분이 이제 박사세요. 고려대 네. 박사셔가지고 네. 그 닥터랑 단어랑 연결해서 닥터보카가 두 번째 닥터보카. 브랜드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 그 특정 과목을 네. 영어 말하기 시험에만 특화된 사이트가 있는데 그건 용감한 스피킹으로 지었습니다. 아, 용감한 용감한 스피킹. 예,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한국사 브랜드예요. 네. 한국사는 이제 공무원 한국사를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거든요. 네. 그쪽 시험을 공략하는 가로세로 한국사. 예. 가로세로 네. 한국사. 가로세로는 이제 가로는 이제 시대별로 공부를 하고 네. 이제 세로는 이제 주제별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전혀 네. 그 이름만을 가지고 용감한 컴퍼니 한 회사에 한다고 생각하기 예, 좀 할수 어려울 없습니다. 것 네, 같네요. 일부러 그렇게 어렵고 했습니다. 네. 네네네. 그 검색 최적화가 안 되겠네요. 브랜드가 너무 어렵다. 이게 아. 얻어 걸리는 그 네네네. 검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덩어접해가지고 영어랑 연상이 전혀 안 돼요. 얻어 아. 걸리는 이게 네. 검색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일어날 것 예, 같은데요. SEO. 아, 네네네. 예. 이게 그 검색 엔진,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예, 좀 안될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같아요. 말씀하고 있는데. 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예, 걸 그거는 얘기를 좀- 해줘야죠.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공무원 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예. 이제 치는 이제 동선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요. 이제 예. 움직이는 동선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저희 브랜드를 배치를 시키는데 그럼 처음에 광고하는 대표님 거잖아요. 말씀하신 광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광고긴 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덩어저 뭐야 이거 되게 의아해합니다. 영어 브랜드에서 뭐 해커스, YBM, 영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의외성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저희 강의를 들어와서 안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사이트들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해주는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아. 뭐 저희가 이제 진입 전략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처음에 자본이 많고 이제 그런 어떤 메가스터디가 신규 사업한다 했을 때 메가 잉글리시 같은 굉장히 좀 노멀한 브랜드로 갔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전략을 취했던 건 일단 튀고 보자 하고 했었습니다. 튀지 못하면 이제 아무리 광고를 해도 뭐 되게 브랜드들이 뭐 일반적인 브랜드가 많거든요. 뭐 소리영어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들은 도리어 더 저는 묻힌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어라는 키워드가 네, 들어간 네, 네. 그런 그 예, 예. 서비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아예 그냥 예, 예. 튀려고 무슨 영어 진짜 많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예. 이게 그 차라리 직관- 덩어접이 하나만 더 드셨을 튄다. 때-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역발상을 한 겁니다. 네. 예. 예, 허접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생각해서 예.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뭐야 이런. 근데 저희가 디자인이나 사이트 어떤 서비스들을 최고 품질로 저희가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축에 속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들어왔을 때 전혀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그럼 잠깐 쉬었다 예, 갈까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아낌없이 예. 지원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예, 마루 180 마루180. 예, 정남희 팀장님, 예, 박영은 박영은 팀장님, 예. 이윤 매니저님 그리고 그리고 말없이 일해주는 인턴 두 분께 예. 진심으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신 원종건 원정권 인턴이 인턴. 이런 거 다 저기 다 챙겨주시고. 달아주고 탁자가 챙겨주고 그러는데 예. 오늘 한 번만 했고 원래 하던 인턴분 계시잖아요. 그분 성함이 베이로 인턴이 두 분이서 지금 돌아가면서 번갈아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또 마루 180 지하에서 쫄리마 창업 스쿨을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벌써 1강, 2강이 매진됐습니다. 나머지 임 대표님 강의들도 이놈의 인기를 어떻게? 그러게요. 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강의 이번에 너무 잘하나 봐요. 용감한 컴퍼니로 제가 보기에는 모시겠습니다. 스타 강사로 예, 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예.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제가 매니지먼트는 필요 없지만 농담이고요. 아니 매니지먼트를 받으면 2배로 뜨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전 본업에 예, 충실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받아볼까요? 네. 네, 저는 홈페이지를 이제 보다가 네네. 그 홈페이지 왼쪽란에 보면 이렇게 강좌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덩어접이라든지 뭐 브랜드 닥터보카라든지 이름들이 이런 있어요. 것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독특한 것들 중에 나름의 원칙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예, 브랜딩 원칙. 예,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는 특이하자. 특이하자가 있었고 예, 일단 특이하긴 해요. 시장에서 저희가 일단 작기 때문에 작은 네. 볼륨이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띄는 브랜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네. 게 첫 번째 있었는데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소규모 브랜드 소규모의 일단은 이제 브랜드들은요 강사 이름을 많이 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 광고를 많이 했었죠. 문정아 중고 같은 경우도 저희의 이제 유사한 이제 인더스트리입니다. 아, 문정아- 유사. 예, 유사합니다. 예. 똑같다. 저희가 공략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서 하는 문정- 브랜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예. 이게 문정아 이제 강사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강사 이름을 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강사가 이제 관뒀을 때. 네 강사가 이제 안 됐을 수도 있고 강사를 나중에 저희가 또 뭐 경쟁사한테 만약에 이제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저희 이제 회사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일단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사랑 저희가 이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분석을 했을 때 그 강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저희가 캐치해냅니다. 덩어접 같은 경우도 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번에 40분의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 말씀을 하시는 이제 단어입니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닥터보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강사의 특징을 저희가 잡아내서 이것이 이제 박사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고려대 박사가 개발한 방법론이다. 뇌과학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잡아냈던 거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식으로 네. 원칙이 저희가 별로 처음에- 없네요. 그러니까. 네네. 아, 농담이고. 아, 네. 일관된 원칙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게 이제 방법론을 저희가 예. 그 브랜드로 가지고 온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자기가 자주 쓰는 방법론을. 자기가 자주 네네네. 쓰는 말이나 방법론을 예, 예, 예. 브랜딩으로 브랜드로 쓴다. 쓴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찍어놓고 그거를 많이 보면서 네, 네. 맞습니다. 그 특징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이제 예. 예. 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질문하시는 우리 고 사장님. 예, 지금 현재 4개 분야의 네네네. 그 강사분하고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뭐 앞으로 확장하게 될 그 인터넷 분야하고요. 그 강사분들을 네네. 뭐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저기 그 뽑는 네. 기준이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그 전에 했었던 분들하고 나중에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지금 아까 4개의 브랜드인데 강사는 총 6명입니다. 2명이 더 있는데요. 2개의 사이트는 현재 1명이 아니라 2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강사들을 뽑을 때에는 일단은 이 시장의 전문성을 봅니다. 이 시장에 네. 얼마나 오랫동안의 경력이 있고 이제 실질적인 실력이 있는지를 첫 번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랑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을 이제 스타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문한 것들을 사실 소화할 수 있는 저희를 리스펙트하고 있는 강사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강사냐 이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회사가 좀 용감한 컴퍼니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이렇게 계속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이 시장 진짜 되게 타이트한 시장이고 빡센 시장 아니냐 거기에 니네가 정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용기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세 번째가 실력과 저희랑 호흡 그다음에 마지막 호흡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 저희가 찾게 되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게 이제 타입 A의 강사고요. 타입 B의 강사는 이분들이 이제 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축에 얹어가지고 이제 신인들을 저희가 키우게 됩니다. 신인들은 일단 좀 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에 이제 의욕이 넘치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강의력이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는 이제 작사 작곡을 뭐 엔터테인먼트로 따지면 작사 작곡 안무를 잘하는 사람 뽑게 되는데 두 번째 때는 이제 그 컨텐츠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강의력과 어떤 젊은 강사, 비주얼이 또 이쁜 이제 이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 찾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되겠네요. 아니 초기 예. 타입으로 A 타입으로 하셔야 돼요. 비주얼이 좋으시잖아요. 아예 안 비주얼이. 해요. 예. 아니, 예. 제가 하는 거랑 틀리네. 아 근데 그 아까 얘기하면 네네네. 실력 있는 강사에서 실력은 그러면 작사 작곡 능력을 실력으로 이게 보는 강의력도 거예요? 있겠지만은 교재가 이제 결국에 교재에 따라서 예.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교재를 얼마나 잘 음. R&D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아, 이미 네. 교재도 내셨거든요, 우리 이유 대표님. 네. 네, 쫄지 말고 창업이라는 네. 교재까지 내셨는데. 아, 아, 예,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질문으로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 명경석입니다. 네네. 제가 나오신다 그래고 기사도 좀 살펴보고 네. 오늘 직접 이제 말씀을 잘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작년에 이제 투자를 받으셨을 경우에 네네. 이게 보면은 이제 딱 회사의 위치가 그걸로 보이거든요. 약간 이제 메가스타디나 뭐 이런 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스타 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어떤 이제 포지션을 차지한 다음에 올라가겠다. 네. 예, 거기까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만드신 모바일적 환경 앱이라든가 거기에 다운로드나 어떤 퀄리티 그 평가 올라간 것도 보고 그다음 다른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분명히 VC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떤 성장성에 대한 걸 갖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다음 또 목표에 대한 거 아니면 그 중간에 로드맵 때 분명히 마일스톤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만 했지만
이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고 우리 얼마나 커갈 건지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장에 대해서. 왠지 성장성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지만 예, 어떻게 보세요? 양 대표님. 아 예. 그 일단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 시장 현재 전체 크기는 상당히 이제 큰 거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 시장 사이즈가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장이고요. 저희가 근데 그 시장을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건 물론 저희도 스스로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미 저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저희는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서 시원스쿨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게 100억 매출도 못 냈던 그냥 이제 뭐 되게 작았던 브랜드 하나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제가 일단 듣기로는 4,500억 정도 매출을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어떤 자본의 힘을 통해서는 아니면 선수단 구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저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단어 닥터포카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미 이쪽에서 4,5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저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쫓아가는 방식도 이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하나당 작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50억, 2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는 4개고 강사는 적지만 그것이 현재 뭐 성장성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또 다음 질문하고 연결될 것 같아서 질문을 네네네.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저도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네네. 그 대표님 오늘 언급하신 내용 중에 네네. 아까 스타 강사를 만들어내는 거는 네네.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고 되게 좋은 전략이라는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네네. 하나 오늘 얘기하신 게 그 스타 강사를 그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보필할 수 있는 팀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팀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팀은 되게 매출이 크다거나 아니면 이미 오프라인에서 크게 크게 성장해서 어떤 자본력이 있는 데들이 훨씬 더 팀을 잘 만들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에 강점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런 스타 강사를 더 붐업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직력에 궁금합니다. 대해서 예. 네, 말씀하신 일단은 뭐 이쪽에서 오래된 브랜드가 메가스터디니까 이제 메가스터디를 뭐 제가 대표님들이나 경영진들을 잘 알고 있지만 네. 많이 쓸 때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 조직들이 이제 좀 이제 사실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운영 중심으로 이제 바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대기업의 또 1등의 포지션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스타 강사는 자기 밑에 연구실을 자기 스스로 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실이 그 회사가 맞춰주진 않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자기 네네, 스스로 다 자기 꾸리나요? 스스로 꾸리게 돼 있고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창업해서 처음에 2012년도 1월에 창업했었는데 초기 작년에 투자 받기 전까지 사실 저희가 회사가 계속 매출 내고 있었는데 그게 그런 스타 강사들의 연구실을 저희가 돕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럼 저희가 잘할 수 있었느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제 저와 저희 조직들이 특히 저는 오랫동안 이투스나 아니면 또 제가 지금 스카이존 해병대 위너스터디 같은 사이트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메가스터디를 무너뜨릴까 그것만 연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 사이트들보다는 이런 어떤 스타 강사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었고 그런 스킬들이 많이 길러졌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히 1등 사이트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회사 내부가 아니라 스타 강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박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 만들어서 육성시키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물론 자본이 있고 뭐 이제 브랜드가 크고 회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당연히 다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 삼성의 모든 벤처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예. 예. 그 네. 매니지먼트 해서 이렇게 네네네. 팀을 이제 서포팅 이제 해줘서 팀으로 이제 서포팅 해줘서 네네. 스타 강사 하나 키워내는데 평균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브랜드별로 저희가 네. 드는 비용이 이제 매출이 작년에 1년에 보통 매출이 1억 정도 나는 준비 단계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이 씨앗이 올리기까지 적자를 1년에 한 2, 3억 정도 한 사이트당 한 브랜드당 한 한 브랜드당 브랜드당. 1년에 2, 3억 네네, 정도는 네, 투자가 투자를 된다. 되면은 이제 썸하면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 버니까 한 브랜드당 한 1년 정도의 1억은 까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도. 예. 그러다가 그 중에서 좀 씨앗이 보이는 브랜드를 좀 더 키우고 단계별로 계속 높여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균 스텝 조직은 몇 명 정도가
같이 지금 해요? 저희가 총 인원은 19명 정도고요. 아니 한 브랜드당 보면 브랜드당은 당? 저희가 안 하고 팀을 저희가 세 팀을 해서 한 팀당 브랜드를 두세 개씩 두세 개씩? 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궤도에 올라간 브랜드 하나씩 쥐고 있고요. 네. 신규 브랜드들 하나씩 두 개씩 붙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예. 궁극적으로는 몇 개 브랜드를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예를 한국 시장- 들면 뭐 네네. 내년 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후까지요? 몇 개 정도까지 늘리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이 시장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돈이 빨리 되는 시장들을 저희가 공략을 할 거고요. 이제 공무원 시장, 어학 시장, 입시 시장, 그다음에 또 일반 외국어 시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봤을 때 또 취업 시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각 시장의 브랜드가 총 4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총 2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매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드는 건데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브랜드 있으면 네네네. 네. 한 브랜드 50억씩. 네네. 그 살아남은 브랜드를 말씀드립니다. 예, 준비되는 브랜드 예. 좀 많고요. 네네. 요즘 뭐 마케팅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네. 좀 판매를 좀 저기 많이 늘리기 위해서 소셜에 많이 태워가지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고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예. 저희가 왜냐면 아니, 특히 뭐 첫 시작을 저기 공무원 준비 팀원이나 이런 데서 뭐 많이 하잖아요. 팀원에서 스파- 스피킹 맥스가 예, 이제 저랑 스피킹 이제, 맥스 뭐 이런 그 곳에서. 대표님이 이제 이제 창업 파운더들이 저랑 되게 친하시고 네네네. 근데 팀원에서는 이제 스피킹 맥스랑 오랫동안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네. 교육이 이제 소셜이 많이 확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은 이제 일반 외국어 시장에 좀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국어 구매자들은 많이 구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략하는 뭐 공무원이나 뭐 수능이나 뭐 어학 시험이나는 크게 팀원을 활용하지는 않고요. 또 이메프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그쪽도 사실은 제일 잘 되는 게 팀원입니다. 아, 팀원이 잘 팀이 제일 된다고 잘 돼 있습니다. 예, 교육 쪽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자 회사에 지금 이제 투자를 일단 받으셨는데 네네. 돈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회사는 BP를 넘고 있고요. 예. 오. 더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얼마 네. 정도 혹시 지금 투자를 하신다고 예.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지금 더 투자 받게 되는 금액은 이제 지금 시리즈 이게 A인지 B인지 뭐 좀 헷갈리긴 한데요. 네. 저희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자 유치 3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 예. 네네. 자, 이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요즘 뭐 바쁘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네네. 솔트 사업 계획서 보내준 줄 알았는데 이메일 뜨고 왔는데 네네. 너무 성의 없어 보여가지고 좀 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 제가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보내라고 제가 말씀하셨어요. 중간에서 네네네. 잘 중재를 잘 못해서. 네. 예.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셔야지.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네네. 쫄트에 올리려고 페이스북에 네네. 이제 회사 링크를 타가지고 이제 네. 딱 올려놨는데 가비아가 나와요. 네. 문구가. 캡처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썸네일도 신경을 좀 안 쓴 것 같아서 네네. 사실은 뭐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한 번도 회사 홈페이지 그를 링크 따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소셜을 알고 마케팅을 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선입관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네. 기존에 이제 그 이러닝 네네네. 교육 쪽에서 온라인 교육 네네. 온라인 교육 쪽에서 네네. 좀 해왔던 경력이 있고 네. 고민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거대 그런 그 메가스터디나 이런 네네. 영단기나 이런 데를 우리가 한번 그 시장에 진입해서 뭐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고민을 많이 한 게 이 브랜드 전략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좀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좀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그리고 부분을 성장하는 좀 것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좀 한계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 개인적으로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용감한 예. 시리즈로 쫙 통일시킬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 이제 아니면 특정 뭐 단기 시리즈도 쭉 있지 네. 않습니까? 영단기, 공단기, 무슨 공인단기 이런 식으로 쭉 통일시키는 것도 전략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게 전체적인 초기 진입 때는 지금 저희의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스텝을 넘어서 100억, 200억 회사가 이제 커졌을 때는 때. 그 브랜드를 통폐합하든지 일단 그 뒷단에서 아이디 통합을 통해서 일단 시선을 주면서 네. 저희가 그 안에서의 브랜드의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공무원 준비생들끼리의 어떤 브랜드 통합들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전략을 뭐 저희가 뭐 100년 동안 계속 유지하겠다 이 전략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시작은 되게 스마트하게 예, 잘 제한된 리소스 하셨고요. 안에서 했던 전략.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걸 네네. 어떻게 푸는지는 조금 더 미리 고민을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투자자로서 예. 처음에 투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서 투자를 하시게 그러니까 이제 되셨어요? 우리가 회사를 볼 때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볼 때 이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쪽에 사업 계획과 이쪽을 보는데요. 이 뒤쪽이 탄탄한 정말 회사입니다. 일단은 양 대표님께서 회사를 운영하는 네. 방식, 운영하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그런 어떤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네, 매니지먼트가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좋은 성품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하고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이제 좀 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페이스북에 한 번 더 링크를 보고 나서는 제가 좀 변명해도 되나요? 좀 그게 변명해도 되나요? 변명해도 돼요. 네, 그게 저희가 용감한 컴퍼니 브랜드를 홍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것을 알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예. 저희가 내놓는 이제 브랜드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뭐- 썸네일이라도 놨어야죠. 하나라도. 가비아가 왜 나요? 아,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제가 네. 조금 네.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듀테크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 투자사들 쪽에서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교육 쪽에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크게 다른 거는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보기에 이제 교육 쪽 스타트업들이 그 서비스나 아니면 기술 베이스로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립니다. 조직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저는 교육은 컨텐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컨텐츠 교육 비즈니스지. 컨텐츠죠. 컨텐츠가 중심이 되지 않고 기술이 이제 끌고 가는 회사들은 예. 네. 결국에는 컨텐츠를 잠깐만요. 중심으로 한 네. 회사들한테 이제 그렇지만 뭐 네네네. 페이스북에 링크가 잘 안 나오는 거는 아, 그건 기술, 그거는 뭐 제가 그 기술도 아니고. 네네. 예. 저희는 아무튼 자, 예. 예, 자 우리 이 대표님, 네. 자 이 상황에서 자 네. 우리 회사에서 30억에서 40억 정도 필요한데 아, 30억. 어느 정도? 예. 그 저기 아, 네. 그 성장 전략을 좀 명확하게 더 짜오면요. 아, 제가 네네네. 15억, 20억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 싶어서 네네. 저는 한 10억 정도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네. 그냥 편안하게 10억 정도는 할 수 네. 있는 저희 투자를 이미 네. 했고 네네. 할 수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마음은 오늘 다 지금 해드리고 이런 싶은데 자리인가요? 저는 잘 모르고 IR하는 건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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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예, 출연해 주신 양 대표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